시청자 여러분,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입니다. 하늘의 별을 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실 분은 진짜 별을 땄습니다. 그것도 몇 개씩 땄었죠. 군대에서 별을 몇 개씩 따신 우리공화당 허평한 창당 공동 대표님, 장군님이시죠. 모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먼저 우리 허평한 장군님하고 이 대담을 하기 전에 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 구글이 요즘 이렇게 저처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런 텔레비전은 이 일반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제 구독자들한테만 공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 구독자들만 보기 때문에 구독을 안 눌러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들만이라도 좀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예. 우리 허평한 장군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평소 이 허평한 장군님은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셔서 우선 그 군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허 장군님이 시골에서 육사를 가시게 된 계기와 그리고 또 육사에 가서 이 나라 걱정을 장군까지 되시고 그것도 중요 요직 기무사령관까지 하시고 또 별도 3개씩이나 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편히 지내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이 서민 걱정, 국민 걱정을 하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좀 모시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려고. 네, 네. 이게 장군님은 요즘 뭐 그 우리 공화당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뒤에서 참 고문으로서 모든 걸 거중조정하시느라고 뭐 바쁘시고 또 거기에 골몰해 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설명제를 앞두니까 이런 네. 얘기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좋죠? 않겠습니까? 예, 예. 그 고성이 고향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경남 고성. 경남 고성. 강원도 고성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건 산불 높을 꽃자 고성이고 예. 경남 고성은 구들 꽃자 고성입니다. 예, 예. 아, 그때 아마도 뭐 육사를 가게 된 게는 그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대부분 그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군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분들이 머리는 좋아도 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장군님은 어땠습니까? 저도 뭐 돈이 없어서 육사 갔죠. 집이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는 가난하지는 않았고. 예. 그런데 형제들이 우리가 팔남매라. 와. 나는 누님으로부터는 셋째고 예. 아들로는 둘째인데 예. 제가 뭐 집안 사정이나 이런 걸 동생들 이런 거 쭉 볼 때 일반 대학을 예. 가면 예. 동생들은 진짜 중고등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은 나를 이제 대학 보내려고 예. 돈을 그 당시 은행이 없으니까 예. 예. 그 방학 때나 집에 오면은 특히 진주고등학교를 내가 갔을 테니까 예. 예. 기대가 컸죠. 네. 그 계좌관에다 돈을 딱 보여주면서 네 등록금 하고 있는 건 준비가 다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등록금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아는 피부치도 없고 그렇죠. 그때는 뭐 아르바이트인지 뭐 이런 것도 몰랐고 예. 저는 사실은 서울법대로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행정고시를 해서 예. 그 시골에 참 못 살았잖아요. 예. 이웃 사람들 보면 예. 친구들도 그러고 정말 그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그 당시 뭐 행정기관에서 그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관료들이 내려와서 지도 하나 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 다 대우받았죠. 대원을 받고 뭐 그리고 우리 집 뒤에 그 조그만 술집이 있었던가 봐. 우리는 일하고 저녁에 잘나는데 막 그 밤새도록 그 소위 콩문 시골 콩문들이 모여가지고 뭐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내가 붕괴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흔히 니나노 집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농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농사 짓는 법, 소득 정대하는 거, 뭐 팔로 개척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농촌 그 전부 농촌이니까 어촌 이전 농촌인데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농민들이 그저 농사 지어가 식구들 밥 먹는 거 급급하고 자녀들 공부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는 서울법대 행정학과로 가서 행정고시를 해서 앞으로 행정가가 돼가 우리 농촌 사람들 좀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어머님은 그리 얘기하지만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운명인지 3학년 때 5월 달에 우리 공부시킨다고 삼천포로 이사를 왔다가 아버지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도성으로. 도성 다시 도저히 안 되지 몇 년 살아보니까. 그럼 나도 휴학을 하고 따로 들어갔어요. 그 휴학 1년 하고 복학을 하니까 육군사관학교 그 당시에 그 이공계열만 모집했습니다. 그래요? 인문계열을 모집 안 했어요. 나는 인문계열이었거든. 그리고 술법대에 가려면 그 당시에 그 제2외국어를 유일하게 했어요. 독일어를. 그건 난 독일어도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선배들이 그 여름 휴가 직전에 여름 방학 직전에 육사 선배들이 진유고등학교 출신 선배들이 오더니 육사를 금년부터는 인문계열을 모집한다는 거야. 운명적이. 그래서 뭐 5년 공부 시켜주고 석사기 4년 시켜주고 석사기 받고 5년만 복무하면은 제대할 수 있다더라고. 그건 내가 계산을 해봤지. 그 당시 군병 복무가 3년이었어요. 만 3년. 그래서 이거 뭐 한 1년 더 2년 더 복무하면 되겠다. 공짜로 대학 공부하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내가 고시를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되더라고. 갈 길인지 합격이 돼서 이제 육사로 가게 됐죠. 사실은 뭐 경제산 집안이 넉넉해가지고 대학 가고 뭐 충분히 형편되지만 아마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 결국은 뭐 집안 형편상 갈 수밖에 없었다. 또 그거를 하늘에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공계일만 했으면 저는 못 갔어요. 그렇죠. 그 운명적이네요. 운명적이라. 그래서 육사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육사를 가면 국가를 생각하고 먼저 본인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가정보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기본 저희들이 알기는 모토인데 그렇죠. 또 그 육사 다니면서 이렇게 국가와 국민과 또 서민을 생각하게 된 그런 또 운명적인 기회가 있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뭐 제가 사실은 육군 소령 때까지도 집에 오면은 휴가 때 오면은 그 우리가 농사일을 했잖아요. 그대로 그랬는데 뭐 조금 살아가는 거는 나아지더라고. 동생들도 이제 뭐 나름대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랬는데 결국은 내가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도 2학년 때 이제 여름 휴가를 왔는데 그날도 뭐 농촌에서 농약 치고 논 메고 뭐 이래 일 다 낮엔 하고 밤에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버님께서 그러는 거야. 넌 사관생도로서 장래 뭐 꿈이 희망이 뭐냐 그러셔서 뭐 육사 갔으니까 좀 뭐 나라 열심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기본 4년만 하고 나와서 뭐 고시해 이 소리는 난 못하겠더라고. 아버지는 별 달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육사 가니까 사실 우리 면 생기고 제가 처음으로 육사 간 거예요. 무슨 면이에요? 그게? 우리 하일면. 고성군 하일면인데 천하제일면이라고 그러죠. 천하제일면의 약자라고 그러는데 그 경관이나 그 바다하고 배산 임수 지형이거든. 그 고려 시대부터 우리 그 자람만 그 자람만이 청정해역이고 파도가 크게 일지 않는데 해서 천하제일면이라고 그랬대요. 뭐 땅 그때 맨 아래동 1번지인 줄 알았더니 그 천하제일면에 태어난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너는 육사 갔으니까 이 민족을 평화 통일시키라는 거야. 아버지가. 선친께서.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내가 뭐 촌놈이 육사 가니까 대단한 줄 아시는데
아유 가보니까 저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고 저는 큰일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정신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이거야. 너는 이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고 부모는 자식을 잘 아는데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아이고 저 못합니다. 그러고 말다툼은 싸움 아닌 말다툼을 했다니까. 그래 이런 밤을 보내고 내가 복학을 하고 인간을 해서 이제 저 원통 12사단 인간 할 때도 내가 사실은 5년만 하려고 병참병과를 선택해서 인간했어요. 보병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2000년도 성공을 하고 자주국방을 한다 선언을 하시고 그 전까지는 미군이 주는 걸 가지고 다 군을 운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 자주국방하면서 군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라. 육사 출신이 전 병가를 다 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 전까지는 인간하면서 우리 앞에 기까지는 보포기공통 전투 병가만 갔어요. 그 우리부터는 이제 16개 병가를 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군을 쇄신해라 해서 나는 병참을 택했어요. 병참 가서 막 옛날에 왜 우리 고향 형님들 막 그 아저씨들 군대 가서 배 앓고 막 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훈련소가 쓰레기통을 뒤집어 먹은 얘기 등등 하고 내가 짧은 기간이라도 짬밥통에서 언제 먹은 거 정량을 병사들한테 정량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참으로 선택해서 갔는데 원통에 있는 12사단 병참 창고장으로 명령이 나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그 쌀을 싣고 전방 지피에 들어갔어요. 하루는 추진 보급 해주려고 그냥 가지 중간에 막 그 팔아먹는 이런 거 우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채말단까지 사단 창고장에 직접 막 실어다 줬어. 내가 병사들한테 그대로 로스 없이 들어가게 하려고 내 나름대로 그 창고 안에서 그냥 불출해줘도 돼요. 그건 내가 딱 중요한 지역은 직접 갖다 주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지피 그 통문을 열고 철제 GOP 문이에요. 열고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강원도 산골인데 원통. 철길 같이 뭐 산속에 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강원도 이 산골에 이 기찻길이 이게 있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건 자세히 보니까 기찻길이 아니고 철조망이야. 북쪽에서 천철조망, 남쪽에서 천철조망. 거기 양쪽에서 사계 청소까지 깨끗이 해놓으니까 딱 철길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가 음악 막 말소리 노리고 음악 소리 들리는데 잘 안 들려. 그래 병사 물었어. 저기 무슨 소리니 했더니 서로 비방하는 대남 방송이고 대북 방송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데 한 3주쯤 지나면 알아듣는다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에 야, 우리 아버지가 왜 내보고 이민족을 평화통일 시키려는가 그게 알겠더라고. 그때 아버지는 시골에서 시골 그 성냥간 대장간을 했어요. 일개면에 그 모든 농기구 보억 쓰는 거 그다음에 바닷가니까 어구기구까지 아버지가 다 만들어서 조달했는데 수입은 아유 그럼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지금으로 보면 기업가라. 그리고 솜씨가 좋아서 잘 만드시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철이 들고는 배를 골질 안 했고 뭐 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학비를 뭐 한 달을 늦게 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나름대로 나는 공부를 참 아버지 덕분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는 낙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만 하고 트랜지스타 금속 라디오가 한 대 있었어 그때. 내가 중학교 때 이모님이 그 한 대 부탁해 사다 준 게 있어. 아버지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걸 듣고 또 밤늦게까지 들으시더라고. 그때 보니까 막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뭐 작전이 벌어지고 이런 걸 다 들으신 거야. 그러고 대담한 내용 두고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이 통일이 돼야지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그거를 당부를 했고 나는 어떻게 행정가가 돼서 이 백성들 잘 사는 거 이걸 하려 했는데 아이고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난 그를 보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사실 그전에도 아버지가 그날 밤에 그리 하실 때도 내가 복학을 해서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 못합니다 했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정말 이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늘 생각하고 공부도 생도 때도 그런 책을 보고 공산주의 이론 비판, 우리 자유자본주의 장점, 비교 서약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을 읽고 북한에 대해서 본 공부도 하고 전방에 딱 가서 이 보는 순간에
거의 확고한 더 신념으로 잡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1년 참고장을 했는데 이게 운명적으로 네. 이게 다시 보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75년도에 월남이 패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월남 패망하고 다음에 한반도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그 예. 도미노 이론에서 공산주의가 확산이 되면서 네.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 이래.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또 특명을 내린 거야. 예. 육사 출신들은 전부 전투병가로 하는 시기라. 음. 그게 병참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병참으로 갔는데 예. 1년 만에 중이 달고 다시 보병학교 가가지고 예. 보병 OBC 교육을 받고 예. 보병 소대장을 시작한 거예요. 예. 진짜 운명이네요. 그게. 그리고 또 1년 지났는데 예. 이제 수습이 되고 나니까 네. 다시 원하는 사람은 본병가로 보내라 이러신 거예요. 그 내보고도 내가 그 당시 모시는 참모들하고 중대장 이런 분들이 병참에서 아주 실세로 잘 돼 있었어요. 예. 예. 허중이 다시 오라는 거야. 소대장 하고 있는데 예. 예. 끝나도 이제 병참만 가보니까 영 이게 안 맞는 거야. 예. 뭐 그냥 내가 5년만 여기서 때우고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보병 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맞고 경계 쓰고 순찰하고 훈련하고 병사들도 면담해주고 애로사항 해결해주고 같이 축구도 하고 뭐 족구도 이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야. 그게 체질인 거야 소위 말해서. 예. 그래서 내가 아예 그 보병소대장을 하면서 군대 체질이니까 막아야네. 그러니까 그 하면서 내가 뭐 나가서 행정고시 이 싹 버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가 이 민족을 통일을 시키려면은 이 군생활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 놈들이 침공을 하거나 우리한테 기어 왔을 때는 올라와서 평양을 점령하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그러면서 보병 생활을 그냥 계속했던 겁니다. 이게 창군 이래에 인간 할 때도 전병가로 가라는 것도 처음이고, 그다음에 특수병가를 보병으로 온 것도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항상 그 전투병가로 인간에서 한 2년 근무하고 원하는 사람은 특수병가로 가도록 이래 돼 있었거든. 지금도 그래요. 근데 특수하게 그 당시 그 소용돌이에서 그런 선택을 가게 되고 그 현장에서 내가 전방을 보고 아버님 신께서 하신 말씀도 있고 또 내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는 늘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통일시킬 것인가. 지금도요. 지금 우리 내부에 이런 갈등 요소가 분단에서 통일 투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99%가.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진보니 보수니 예. 좌판이 우판이 샀는데 그 근저에는 특이하게 우리는 남과 북쪽 김일성 공산주의 체제하고 우리 남쪽 자본주의 자유 대한민국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싸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저는 군생활 38년 사관생도부터 하면서 줄기차게 그걸 보호한 겁니다. 보호하는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야만이 6.25 이후에 제2의 민족적 비극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이 나거나 솔직히 북한에게 적가 통일이 되면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중국적 가지고요. 총소를 나면 도망갈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해버렸잖아요. 우리 지도층들요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씀 다 이중국적 거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없고 불쌍한 사람들만 여기 남아서 죽든지 공산치하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이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분들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솔직히 평생 군생활을 했고 했는데 우리 민족끼리 사상전에서 우리 민족끼리 체제 투쟁에서 전쟁의 성패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보다 뭐 월등히 잘 사는 나라 건설해야 되니까 북한을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민족 간의 싸움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상전에서 결정되는데 이 사상전에서 저는 북한한테 패배했다고 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김일성은 우리를 먹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선택했거든요. 첫째 하나는 무력 적화 통일입니다.
때만 오면은 무력으로 우리를 먹겠다는 게 1번 전략입니다. 예, 예. 이걸 위해서 군사력 건설에 집중했고 예. 이제 핵무기까지 완성을 했고 예. 미 본토까지 날 ICBM까지 완성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예. 엊그제도 나 이거 오는데 택시 타고 오는데 길을 몰라서 오늘은 네. 그냥 왔지만 택시 타고 왔어요. 전날은. 예, 예. 오는데 택시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북한에 핵 가지는 게 어떠냐 이거야. 우리는 못 갔는데 우리 민족이 갖는 게 좋다는 거야. 내가 참, 이 얘기는 한두 번 듣는 건 아닌데 예. 북한이 핵을 만들고 미 본토까지 날려 미사일을 만든 근본 이유는 예. 정말 우리를 무력으로 먹은 찬스가 왔을 때 예. 6.25 때처럼 또다시 미군이 개입하면 예. 성공 못하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사시에 미군이 못 오도록 막기 위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특히 좌파 진영에서는 북한 핵은 자기 체제 생존용이고 미국하고 협상해서 협상용이지 그게 우적화용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인식은 하고 있는데 협상용으로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예. 핵무기 가지고 트럼프하고 뭐 하루가 멀다 서로 이러고 있잖아요. 예. 협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 미국은 무조건 너희 핵 없애라. 핵 없애면 너희들 체제 보장해주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잘 살도록 해주마. 이게 미국의 제의입니다. 예. 대신에 완벽하게 폐기해야 된다. 예. 북한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도 핵 가지고 있고 이 없애면 우리가 체제 위협이 온다. 그러면 우리하고 평화체제를, 휴전체제를 평화협정을 맺자. 그리고 우리하고 수교하자 이러고 놉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만들면은 유엔사도 해체가 되고 주한미군도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미동맹도. 우리하고도 맺으면 북한하고도 맺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적화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적화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자기 체제 보장받고 뭐 개발은 나는데 잘 사도록 구원받기 위해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국민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하나의 전략은 또 뭐냐면 싸우지 않고 우리를 먹는 전략. 예. 그 부전성 전략, 간접 집권 전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기다 간첩을 내려보내고 예. 대남 선전 선동을 해가지고 예. 북한을 지지하고 칭송하고 따르는 이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아서 이걸 중간 정권이라고 그래요. 걔들이 대한민국의 중간 정권이 자기를 지지하는 중간 정권이 들어서서 이들하고 연방제 통일하고 궁극적 적화한다는 소위 고려 연방제 통일 전략을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 그게 다 맥히 들은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연방제 통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연히 공약을 했어요.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연방제 하니까 그래 북한 체제 인정하고 우리 체제 서로 민족끼리 안 싸우고 통일로 가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임수가 있고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월남도 그 당시 아주 좋은 교훈인데 예. 전쟁 말기에 가서는 남북 연방제 하자고 그랬어요. 예. 그래 놓고 그 파리에서 평화협정 체결하고 예. 미군 딱 철수하니까 예. 바로 그달에 공침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화돼 버렸거든요. 예. 연방제 하자 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파리 평화회담에서 그럼요. 끌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예. 저기 북한하고 협상하자 이런 거 협의하자 이러고 나면은 결국은 한국은 낙동강 오리알이 이게 뭐 이런 표현이었지만 낙동강 오리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솔직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거 보세요. 예. 이걸 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여기 분노하고 일어났는데도 눈 하나 걱정하지 않고 자기 목표대로 가잖아요. 예.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 예. 이 세계는 이번에 4.15 총선에서 자기들이 개헌선 확보해가지고 개헌하겠다는 겁니다. 1차로 재작년에 들어서자마자 개헌 시도하다가 좌절됐잖아요. 그렇죠. 그 개헌안을 내용을 보시라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없어졌어요. 예. 뭐 강조 5.18 그때 전문에 넣고 말이요. 어? 예. 어쨌든 자기들 식대로 해서 이 국가를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북한하고 같은 비슷한 체제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고 그를 따른 추종세력의 생각인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걸 맞다고 박수 치면서 따라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이거는 잘 몰라서 사상전에서 졌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건국 과정에서도 좌우익이 그 당시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공산주의로는 절대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산주의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갖다 놔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다는 신념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공산주의 하자고 그랬대요. 박헌희 남노당에 다 가입했고. 예, 그때 뭐 또 지식층들 어우. 다 동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조선 말기 시대는요. 일반 백성들 90%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1%도 안 되는 양반 계급들이 완전히 움켜쥐고 노예 국가였다고 노예. 그러다가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가 생각했던 선각자들은 공산주의를 그 당시에 보니까 공산주의는 계급도 없고 말이죠. 니꺼 내꺼 개인 소유도 없고 공동 소유해서 관리해서 먹고 산다니까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 그런 게 다 공산주의에 심취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륙으로 연결돼 있었다 보니까 그 레닌이 공산혁명 일어나서 스탈린까지 오면서 나름대로 그 세력에 다 붙었고 중국에 가서 그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모택동이 쪽에 붙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닷없이 그 바다 건너에서 활동하던 이승만 박사가 오셔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할 줄은 상상도 못한 거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미국 놈들 데려와서 나라 세워서 민족이 분단됐다. 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야. 또 좌파 놈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0년 전쟁 엊그지고 그것도 그런 논리 아닙니까? 어쨌든 그리 됐는데. 근데 저기 그 장군님 결과적으로 이제 그 말씀 하시려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했던 어쨌든 했던 우리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 세대에서 체제라면은 우리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북의 공산주의, 김일성의 공산주의 체제. 결국은 대결을 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람 살기가 더 좋고 편하고 그다음에 더 배부르게 살 수 있고 이건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지금 와서 굳이 그 안 되고 잘못되는 쪽으로 가자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다 경험을 했고 그런데 그걸 또 젊은 사람들이 혹시나 그걸 동조한다면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게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런 그 대결에서 이겼는데 이 체제를 따라가야지 왜 안 되는 체제를 따라가려고 그러냐? 어제 그 내가 보내주신 우리 홍 대표 좀 사러 온 이 현장에 유튜브를 하고 나온 배경 설명하는데 거기서 그 말씀했잖아요. 대학에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놈을 완전히 꼴통 취급하고 그 완전 학생들이 그걸 반대로 얘기해야 그게 무슨 진보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나라가 그 꼴이 된 겁니다. 일이 된 근본 이유는 바로 건국 과정에서 또 6.25 전쟁 과정에서 패배, 김일성이 편에 서가지고 공산주의 편에 서서 싸웠다가 패배한 당사자 후손들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 건국과 국가보안법 연자제를 만들었잖아요. 공산주의 추종하고 따르던 당사자와 친인척 사돈 팔촌들까지도 국가기관에 등록 못하도록 딱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 박사께서 학교 선생하는 걸 내버려 둔 거야. 이 당사자와 그 자손들이 사범학교 교육대학 가가지고 말이죠. 그 원안에 산 그 공부를 하는데 그때 이승만이가 개새끼인 거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승만이가 그냥 내가 김일성이가 나라 한반도 전체를 통일했으면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말이죠. 네. 대우받고 저들도 대우받을 텐데 네. 아니 이승만이 와가지고 나라 세우는 바람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맞고 심지어 총살당해서 죽고 뭐 그랬잖아요. 예. 안 죽어도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 원한에 사로잡히는 거야.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와서 연좌제를 폐기시켜 버렸어요. 이 양반이. 예, 예. 그 뭐 통금도 해제시키고 교복 두발 뭐 다 자유화시키면서 예. 연좌제도 폐지시켜 준 거예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선택을 해드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 이 자유 대한민국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체제적인 북한은 저리 못 살고 인권도 없고 예.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나마 먹고 살게 되고 자유롭게 사니까 예.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더라도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상 이념은요 어릴 때부터 박혀놓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심각한 것은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금년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교과서에 예.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를 부정하면서 김일성을 위대한 민족 지도자로 가르치고 말이죠. 자본주의는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나쁜 제도로처럼 비치고 네.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 과정에서 유엔의 유일한 한반도 합법 정부가 아니라 38선 이남의 정권으로 하고 북한은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나라가 되어 가니까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사상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걸 아는 애국 국민들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지금 3년째 지금 광장에서 투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예. 문재인 타도를 외치잖아요. 이걸 뭐 모르는 사람들은 노인네들이 말이야 이 시대 흐름도 모르고 꼴통같이 저러고 있다고 젊은 아이들이 막 손깍지라고 일부 욕하지만 이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놈들아 아니야. 우리가 건국 과정에서도 다 봤고 6.25 때 김일성이 공산당 하는 거 다 봤어.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 북한 봐라 저거. 김정일 말 한마디에 고모부도 다 죽이고 지 회의하는데 잠깐 졸았다고 장군을 처형시켜버리고 평양에 갔다 온 분 얘기 들어보면요. 공개 처형이 뭐 일반 주민들이 큰 죄를 지은 게 가라침 담배 꽁초 버리면 공개 처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죠. 그런데 워낙 사상의 이념이 그래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김일성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야. 이 생각을 안 바꾸면 그리고 미국은 우리 민족의 원수고 적이고 미국이 이승만이 데려와서 나라 세우는 뭐 분단이 됐고 6.25 때도 내버려 두시면 그냥 전체가 통일이 되었을 텐데 개입해 싸우는 바람에 분당이 되고 지금도 미국만 나가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텐데 미군이 한반도에서 남쪽에서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있다. 그리고 고로 대한민국 미국 식민지다. 이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미군 몰아내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딱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젊은 아이들은 일방적으로 학교 선생으로부터 주변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상전에서 나는 패배했다 현재까지는 이 사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죠. 이 사상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만이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을 지킬 수 있고 북한이 2,500만 주민들도 구해낼 수가 있고 우리 민족이 정말 이제는 전 세계 중심국가 될 수 있다. 절대로 북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자유 통일하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군 강하게 하면서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 체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일자리도 나오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정도의 가치를 갖자는 거죠. 그 이제 군대 생활을 38년? 시작한생도 4년까지 합쳐서. 그거 하시면서 다 터득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정치에 뛰어드신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만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좀 짧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장모님께서 이제 남들은 왜 이렇게 나와서 하다 보면 자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참 나라를 위해 하다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또 국회의원만큼 큰 소리 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장군님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정치를 하면서 가졌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부터는 나는 국회의원 안 한다. 이렇게 공표도 하시고 그러면서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길을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도움의 길을 가시겠다. 이렇게 딱 정치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 내가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욕심을 버리시게 됐어요? 아니 뭐 처음부터 내가 과거에 할 때도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정치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제가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예. 얘기하는 그 이유는 예. 이 나라가 우리 기존의 가치가 다 무너졌잖아요. 예, 예. 도덕성도 무너져 버리고 사상도 김일성이 사상으로 오염돼 버리고 예. 이런 거를 그대로 두고는 예. 절대로 대한민국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더욱이나 자유통일을 못해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중심에는 뭐니 해도 정치라고요. 정치. 예.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한때 정당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들어오면서 딱 봅니까? 예. 저분을 쫓아내야 이놈들이 적화 통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낸 거거든요.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예. 그래서 제가 탄핵 정국 초기부터 글을 쓰고 거리 연설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고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을 조은진 대표 공동대표 창당을 하고 태극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예, 예. 이런 건 저희는 정말 국가 위기에 왔을 때 이 문재인 일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은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예. 진짜 금년 4월에 개헌선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 확보를 해서 연방제 개헌을 딱 몰아붙이고 그 방향으로 가면은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정치권이 저항해서 그 막을 것 같습니까? 아, 못 지금 막아요. 보니까 뭐 국민- 요번에 그 패스트 트랙 네, 저 패스트 통과하는 거 보세요. 저는 못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예, 예, 예. 이봉규 TV에서 인터뷰할 때요. 모든 전문가들은 뭐 다 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희망사항이었죠. 나는 못 막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못 막는다. 가능성이 컸었어요. 나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 그러한 이유는 우리 실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쟤들 속성과 우리 국민들의 이 현재의 그 생각, 정치권의 그 유약함 이걸 아는데 내 하나 빠지 달고 그 안에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거의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국가 위기가 왔을 때는 누군가는 국민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이 나라 지키겠다 목숨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예. 저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싶고 이 서민들을 그 속에서 구해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순간에 국회의원들 대우가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연봉이며 그 누리는 지위며 당장 말이죠. 그 비섬해도 뭐 9명이가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국회의원 배지를 탁 달면은 간이 벙벙해가지고요. 소위 기득권이 돼서 그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놓을 거를 각오한 투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어. 예. 하여튼 뭐 저는 지금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사실은 결혼은 어떻게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좀 그런 우리 인생사 문제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하시죠. 한번 뭐. 하고요. 예. 제가 오늘 들으면서 장모님한테 느낀 건 뭐냐면은 군대 생활도 옹골차게 하셨지만 군대 생활을 통해서 나라가 뭔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국민이 뭐고 그 다음에 서민이 뭐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군대 38년 동안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는 우국충정의 한 마음으로 이제는 장군이 아니라 이등병의 자세로 예, 진정성 있게 나라와 국민과 서민을 위해서 사는 방법을 택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뭐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이 됐고요. 예. 설 명절 잘 쓰시고 설 명절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설 잘 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